단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오지에서 10년간 천식으로 고통받던 한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기침이 멈췄습니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던 어머니가 온돌 위에서 잠을 자고 난 뒤 손가락을 펼 수 있게 됐죠. 한국 병원은 10년간 알지 못했던 병의 원인을 단 한 번의 검사로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천식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딸 엘리아는 평생 모았던 적금을 전부 깨서 캐나다 친정집에 한국식 온돌을 설치하기로 결심합니다. 현지 업체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 기술팀은 달랐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과장됐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한 가족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오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했죠. 영하 30도가 넘는 날이 수두룩했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집 밖을 나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를 키워주신 엄마 마리는 올해 69이 되셨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이제는 걸음조차 불편해하십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저는 한국에 시집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지만 엄마 생각이 안 날 날이 없었어요. 매년 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칠순 생일만이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했죠. 하지만 엄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픈 모습 보여서 뭐 하냐? 내가 민폐만 되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는 정말 저를 걱정해서 오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 오고 싶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였어요. 영상통화를 하던 중 엄마가 한숨을 깊게 내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엄마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강한 분이셨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키우셨고 아빠가 아플 때도 의연하게 버티셨죠. 그런 엄마가 두려워하다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아야, 너희 시댁분들 앞에서 이렇게 늙고 아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의 거절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딸이 시집간 집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등을 토닥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친정이 너무 멀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의 따뜻함이 위로가 됐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캐나다와 한국 10,000km가 넘는 거리. 그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오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2달 후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캐나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동생 제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언니,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의 천식 발작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데? 산소호흡기 달고 있어.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놀라 깨어났고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폴은 62부터 천식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오지의 혹독한 추위와 건조한 공기가 원인이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심해졌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빠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됐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엄마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빠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한국에서 돌아오라고 할까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한국에서 행복한 거 알아.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준호도 좋은 사람이잖니. 그런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 모든 걸 참고 계셨다는 걸요. 아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전부 혼자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요? 의사가 뭐래요? 일단 안정은 됐대. 근데 이번 겨울이 문제래. 추위가 심해지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빠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릴 적 겨울밤마다 들었던 그 소리. 기침하는 소리, 숨쉬기 힘들어하는 소리.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모셔와요. 칠순 생일 핑계 대서라도요. 근데 엄마가 장모님도 당연히 같이 오셔야죠. 이젠 당신이 설득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엄마 칠순엔 무조건 한국으로 모셔온다고.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엄마의 관절을 위해서라도 이젠 제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칠순엔 꼭 오셔야 해요. 아빠 건강도 한국 병원에서 한번 봐야 해요. 제발요.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갈게. 그 짧은 대답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심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부모님이 도착한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엄마와 아빠가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달려가 두 분을 끌어안았어요. 엄마의 어깨는 제 기억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고 아빠의 등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밝지 않았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아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구나. 공기도 답답한 것 같고. 엄마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차를 타고 아파트로 가는 동안 부모님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고층 빌딩들을 보며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안해졌어요. 혹시 부모님이 한국을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김미숙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짧고 딱딱한 인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멈칫했습니다. 어머, 이 바닥. 따뜻하네. 아빠도 신발을 벗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온돌이라는 거구나. 신기하네. 준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바닥 난방이에요. 겨울에도 실내는 항상 24도로 유지돼요. 24도? 아빠가 되물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온도였죠. 거실로 들어선 엄마는 온도계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24도네. 겨울인데.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명은 좋은데 우리가 이런 데서 오래 못 지내. 너무 답답해. 엄마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도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지만 엄마는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입맛이 없으시죠? 여행 피로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엄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식사 후 부모님은 준비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그날 밤 11시쯤 저는 부모님 방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폴, 당신 숨소리 좀 들어봐. 오늘따라 조용하네. 그러게. 이상하다. 기침도 안 나와.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가.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저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모를 변화의 신호를, 작은 희망의 빛을 찾으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오셨는데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엘리야야. 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엄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손가락이 덜 아파. 네. 저는 깜짝 놀라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천천히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엔 이렇게 못 움직였는데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때 아빠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말이, 나도 이상해. 밤새 기침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아빠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아빠? 지난 10년 동안 밤새 기침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아빠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신기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준호가 거실로 나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 효과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원적 외선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원적 외선? 엄마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공기정화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돼요. 미세먼지도 걸러지고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되죠. 준호는 벽에 붙은 공기질 측정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실내 습도 55%, 미세먼지 좋음. 천식 환자분들한테 최적의 환경이에요. 아빠는 측정기를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캐나다에선 겨울에 습도가 20%도 안 됐는데. 그래서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천식이 악화됐을 거예요. 준호의 설명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침 식사 후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무릎도 덜 아픈 것 같아. 잠을 푹 자서 그런가. 엄마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손에는 관절에 좋다는 한약재로 끓인 차를 들고 계셨죠. 이거 드셔보세요. 관절염에 좋아요. 시어머니가 엄마께 차를 건네셨습니다. 엄마는 어제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받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관절이 안 좋아서 이거 자주 끓여 먹거든요. 두 분은 잠시 관절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어제의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캐나다에선 추워서 겨울엔 밖에 못 나갔는데 여긴 괜찮네. 준호와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12월인데도 날씨는 영상이었고 사람들은 가볍게 외투만 걸치고 다녔죠. 신기하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다니. 아빠가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에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정말이에요. 아빠는 제 대답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부모님 방 앞을 지나다 멈췄어요. 말이, 오늘도 기침이 안 나와. 이거, 진짜 온돌 때문인가? 글쎄, 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어. 내일 병원 가보자. 엘리야가 예약했다잖아. 그래. 한국 병원이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 저는 문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호흡기 센터 예약이었어요. 아빠의 천식을 정밀 검사하기로 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이 참 깨끗하네. 사람도 많고요. 아빠가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병원 예약이 몇 달씩 걸렸어요. 응급실도 대기 시간이 엄청났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폴 하트먼님. 10분도 안 돼서 아빠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장 병원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병원장님은 영어로 능숙하게 말씀하셨어요. 통역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먼저 증상부터 여쭤볼게요. 천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한 10년 전쯤입니다.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지나요? 추울 때요. 특히 겨울에 밤마다 기침이 심합니다. 병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신 후로는 어떠세요? 이상하게도 기침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아빠의 대답에 병원장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목마르시죠? 차 드릴게요. 그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천식이 있으셔서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엄마가 고맙다며 차를 받았습니다. 윤지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엄마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1시간 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장님은 모니터에 띄운 검사 결과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식 자체는 중등도 수준입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빠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천식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이요? 네. 아버님이 사시는 캐나다 오지의 난방 방식과 공조 시스템이 문제예요. 병원장님은 화면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캐나다는 주로 중앙난방이나 전기 히터를 사용하죠. 그런 난방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실내 공기질이 나빠져요. 아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10년 동안 아버님 폐를 계속 자극한 겁니다. 천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 나아질 수 있나요? 병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식 온돌은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 공기를 대류시킵니다.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공기정화 시스템까지 갖춰진 환경이라면 천식 발작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인가요? 아빠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네. 실제로 한국 오신 후 증상이 없으셨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진료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흡입제를 처방하고 2주 후에 다시 검사할게요. 병원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병원장님은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말에 아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아빠가 멈춰 섰습니다. 10년을 고생했는데 환경 때문이었다니. 저는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요. 아빠가 나아지실 수 있어요. 엄마도 다가와 아빠 등을 토닥였습니다. 병원 앞 거리에서 우리 세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 부모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빠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매일 이렇게 챙겨주시고.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시어머니의 대답에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엔 한국이 낯설고 불편했어요. 엘리아한테 부담만 될까봐 걱정도 많이 했고요.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낯선 나라에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게 저희가 엘리아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이 먼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정도 없이, 의지할 데도 없이. 엘리아는 여기서 잘 지냈어요. 우리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딸을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엘리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픈 모습 보이기 싫어서, 민폐되기 싫어서 안 온 거였어. 근데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기 와서 봤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내가 한국을 너무 오해했어.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 자주 오시면 되죠. 그날 저녁 식사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시내 투어를 다녀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도 구경하고 명동에서 쇼핑도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돌아온 엄마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엘리야야, 지하철이 정말 신기하더라. 깨끗하고 사람들도 질서 있고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있고 휠체어 타고 다니기도 편하던데. 아빠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정말 많더라. 동네마다 병원이 있고 약국도 바로 옆에 있고.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응급실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긴 다르더라. 저는 부모님이 한국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2주 후 아빠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병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유지하시면 천식 발작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인가요? 아빠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환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공기질과 온도, 습도가 더 중요해요. 진료실을 나오며 아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야야, 고마워. 나를 여기 데려와줘서. 아빠. 한국에서 내가 새 삶을 얻었어. 진짜야.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지금이라도 온 게 다행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우리 걱정만 했는데. 우린 내 고생을 미처 몰랐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요.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처음으로 완전히 이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귀국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시 부모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셨고 아빠는 계속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 아빠, 다음엔 더 빨리 올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젠 핑계 없잖아. 아빠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울지 마. 너 울면 나도 울어. 엄마가 말했지만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약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추우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엘리야야.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자존심 부리는 동안 너는 얼마나 외로웠어. 엄마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알겠더라. 너는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있었어. 좋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래도 엄마가 곁에 없어서 힘들었을 거 아냐. 엄마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빠도 다가와 우리를 끌어안았어요. 딸아,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아빠. 한국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숨 쉬어봤어.
아빠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캐나다에선 그냥 버티기만 했거든.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다음엔 더 오래 계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 핑계 없으니까. 엄마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았어요. 엘리야야, 사랑해. 정말 많이. 저도요, 엄마.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우릴 가족처럼 대해줘서.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한국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 잊지 않을게. 그리고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곧 다시 올 거예요. 알아요. 근데 너무 슬퍼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 위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표정 봤어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한국이 장인어른을 살렸어요. 우리가 한 일이 맞았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비행기 아니야. 아빠랑 둘이 계속 울고 있어. 한국에서의 한 달이 꿈만 같아. 고마워, 우리 딸.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변화하는 걸 봤고 한국이 부모님께 새 삶을 준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캐나다에서도 느끼실 수 있게 해주겠다고. 부모님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을 떠올렸어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건조한 공기, 그 속에서 고통받을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 적금 다 깨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요? 부모님 집에 온돌을 깔아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 부모님, 한국에서처럼 숨 쉬어야 해요. 정말요? 네. 우리 아이들 교육비는 제가 더 벌면 돼요. 장인어른 건강이 먼저예요. 준호의 대답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캐나다 현지 시공업체에 연락했어요.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온돌이요? 바닥 난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담원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한국식 온돌이요. 캐나다 기후에는 맞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비용도 엄청날 거고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며칠 후 시공업체 매니저 스티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트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요? 캐나다 주택 구조가 다르거든요. 온돌 시스템을 깔려면 집을 거의 다시 지어야 해요. 스티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최소 10만 달러는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작동할지 보장 못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만 달러. 제 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지 업체는 불가능하대요. 그럼 한국 회사에 직접 연락해봐요. 한국 회사요? 네.
온돌 전문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수출도 하고 있을 거고요. 준호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온돌 시공 회사들을 찾아 이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둘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시공 경험은 없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현지 업체보다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회사를 골랐습니다. 화상 회의를 했어요. 김 대표라는 분이었습니다. 하트먼 씨,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네. 부모님이 한국에서 너무 좋아지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기술팀이 캐나다로 출장을 왔어요. 부모님 집을 방문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김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부모님은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걱정스럽게 전화를 해왔어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적금 다 깼다며. 아이들 교육비는 어쩌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아빠 건강이 먼저예요. 2달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한국식 온돌, 공기정화 시스템, 자동습도 조절 장치까지. 부모님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화상통화로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빠가 멈춰 섰어요. 이게 우리 집이야? 바닥이 따뜻해. 한국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야. 엄마가 신발을 벗으며 놀라 말했습니다. 아빠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라. 한국에서처럼 편해. 정말요, 아빠? 목이 안 따갑고 숨쉬기가 편해. 아빠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어떻게 안 울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엘리야야, 오늘 밤 기침 한 번도 안 나왔어. 한국에서처럼 푹 잤어. 우리를 살린 건 한국이었어. 그리고 너였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캐나다의 눈보라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온돌이 바다를 건너 부모님을 감싸 안은 겁니다. 한국의 온돌은 그냥 난방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살려준 기적이었어요. 우리를 살린 건 한국이었어요. 엘리야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울립니다. 1000km 떨어진 캐나다 오지, 그곳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평생을 버텨온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관절은 굽어지고 폐는 망가져갔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픔을 숨겼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온돌의 따뜻함이, 첨단 의료기술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향한 한국인의 마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눈보라 속에서도 그 집만큼은 따뜻합니다. 한국의 온기가 바다를 건너 그곳까지 닿았으니까요. 때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서 있는 이 따뜻한 바닥 위에, 우리가 숨쉬는 이 깨끗한 공기 속에, 그리고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따뜻한 바닥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